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날로그 감지기, 결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원래 아날로그 감지기는 저희가 원래 감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통신 방식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 감지기에 기능이 많아요.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겠죠. 요거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시스템 구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시험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무적으로 누가 이제 결선 관련해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거나 시공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영상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탐을 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 감지기를 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다 안다고 가정하고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기본만 살짝 해볼게요. 우리가 뭐 R형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P형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P형. 그러면 우리가 P형은 쉽게 생각하면 감지기가 직접 수신기까지 오는 거고, R형은 우리가 중계기로 신호를 받아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이제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중계기가 이 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으면 수신기로 불났다고 알리는 게 R형이 되는 거고, P형은 얘가 그냥 화재가 나서 이 감지기가 딱 붙으면, 여기가 붙든 뭐 얘 감지기가 붙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직접적으로 P형에 우리가 화재 신호가 뜨는 거죠. 얘도 똑같이 붙지만 얘는 전류 신호가 중계기로 오고, 중계기가 불났대요 하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날로그 감지기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감지기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수신기가 다 R형이에요. R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통신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뭐 요즘은 사실 개량돼서 P형도 통신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사실상 원래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통신 신호를 받으려면 R형 수신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는 중계기를 거쳐가냐? 해외의 특정 제품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그냥 아날로그 감지기가 직접 수신기까지 연결돼서 통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제가 통신하는데 무슨 차이냐? 얘는 그냥 우리가 단락이 되면, 감지기가 동작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 암페어, 커런트가 흐르는 건데, 얘는 우리가 화재 신호를 받으면, 정확히 말하면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수신기가 감지기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기준값이 수신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화재 값을 넘어가면 화재 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신기에 이렇게 보면요,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 신호 들어오는 이 불이 있어요. LED가 있는데, 일반 감지기, 뭐 중계기를 거쳐온 R형이든 뭐 그냥 바로 온 P형 시스템이든,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받으면 이미 화재가 났다고 감지기가 판단을 해요. 감지기가 화재 여부 판단. 얘는 그럼 여기 P형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통하면 그냥 바로 이 LED에도 전류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R형 같은 경우에도 화재 신호를 중계기가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화재가 0이라고 하고 화재가 1이라고 했을 때 중계기가 그냥 얘한테 1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신호밖에 못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신기로 1이 들어오면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인 P형, R형 감지, 자탐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시스템의 원리예요. 근데 R형은 아날로그는 뭐가 다르냐?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변하는 물리량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감지기와 비교를 해보면 더 간단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일반 그냥 연기 감지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설정을 해놔요. 우리가 이 설정을 하나하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1종, 2종, 3종이라는 그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2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15%의 연기 농도가 되면 감지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광전식 얘기입니다. 이온화식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떠한 실 안에 불이 났는데 연기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감지기가 15%에 도달을 하게 되면 중계기로든 수신기로든 1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 A 있으면 얘가 아날로그가 됐네요.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는 어떻게 다르냐? 얘는 우리가 화재를 설정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점은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실 안에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불이 처음에 뭐 1초일 땐 요만했다가 10초일 땐 이렇게, 뭐 30초 지나면 이렇게 커진다고 했을 때 연기도 처음엔 조금 나다가 점점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날로그 감지기에서 수신기로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신기 또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보고 시간 그리고 연기 농도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안 났을 때, 요 표기 방법은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는 연기가 이만큼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 안 났을 때요,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불이 나기 시작하면 얘가 점점 연기량이 올라가겠죠. 이 감지기가 있다면요, 여기에. 그러면 수신기에서 야, 이렇게 세팅을 해서 15%가 넘으면 불이 났다고 신호를 내줘 라고 수신기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초가 있으니까 이때부터 경종이 나가겠죠. 화재 신호가 나가겠죠. 이런 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보시면 일반 감지기는 1이라는 신호만 받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신호는 계속적인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신호의 정도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통신을 한다고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단순, 얘가 고유 신호였는지 신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가 온오프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01, 01 이런 식으로 이진법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거를 유접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방에서는 이걸 무슨 접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또 그냥 디지털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디지털 신호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아날로그 감지기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그 상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 감지기예요. 그럼 또 우리가 결국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가 많죠. 사실 알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니긴 합니다. 자, 일반 감지기가 이렇게 있다 해보겠습니다. 일반 감지기가 있고요, 아날로그 감지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를 확대해서 그리면 감지기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와서 두 가닥이 이렇게 나가서 다음 감지기로 수신기에 왔을 수도 있고 이전 감지기에서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결국 우리가 일반 감지기는 이 스위치의 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데도 안 붙어 있다가 불이 나면 얘가 딱 붙어서 우리가 전류가 흘러서 화재 신호를 발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전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HFIX라는 전선을 쓰는데, 얘가 비닐절연 무슨 시스 케이블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독성 난연 뭐 찾아보시면 되고, 얘는 쉽게 말하면 전류만 흐를 수 있으면 되는 전선이에요. 단 우리가 화재 시에도 동작을 했으면 하니까 너무 바로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내열 전선을 쓰고 있는 거죠.
또는 내열성이 있는 내열 배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전선을 쓰는데 왜냐면 얘는 그냥 디지털 신호만 보내니까요. 우리가 이걸 1010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변화하는 물리량을 연기 농도라고 해볼까요? 연기 농도를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결국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펄스화라고 하는데 뭐 보코화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할 거고, 즉 얘는 하나의 전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통신을 결국 이진법으로 바꾸긴 하지만 이런 걸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쓰냐, 우리가 국내 걸로 먼저 하면은 FRCVV SB라는 걸 쓰고, 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게 STP 또는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TSP라고 읽는 전선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를 보면 실제로 얘가 국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규격이 미국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FRCVV SB는 우리가 말하는 공칭 단면적이라는 뭐 1.5제곱미터, 1.5 스퀘어, 2.5 스퀘어, 4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1.5짜리를 감지기에서 쓰고 있는 거고, STP는 국내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메리칸 AWG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 규격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이즈 16 또는 18이라는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이 AWG의 특징은 숫자가 작을수록 직경이 커지는, 즉 16mm가 18mm보다 더 큰 전선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 여기는 지금 1.5mm라고 말씀드렸는데 1.5 스퀘어라고, 제 기억에 18이 1.0mm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스퀘어 16이 1.29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즉 이쪽이 더 굵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쓰는 애가 얘는 내열 성능이 제 기억으로 90도인데 얘는 내열 성능이 80도였던 것 같네요. 80, 70이었는지. 국내가 내열 성능도 좋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갑자기 STP라는 걸 쓰냐? 당연히 싸니까 쓰죠. 자,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선 저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복기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가 전선 표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데 국내 거를 한번 보면 이건 따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A, B, C, 다시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A는 우리가 용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B는 절연을 의미하고요. 이 위치를 말하는 거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글자의 위치상, C는 우리가 차폐죠. 차폐가 아니고 시스죠. 시스. 싸는 거고, D가 차폐.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우리가 지금 FRCVV SB에서 여기가 지금 이거예요. 즉 C라는 건 개장용. 우리가 개장이란 말이 또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측정하고 조절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가 절연이잖아요. 근데 V는 비닐이에요. 그래서 비닐 절연 비닐 시스가 되는 거고, SB라는 건 우리가 동망으로 된 편조 차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FR이 있죠? 내열 성능을 가지고 있냐는 뜻이고, 자, STP는 쉴드 트위스트 페어예요. 그리고 뒤에 케이블이란 말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순서가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쉴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자, 쉴드가 차폐했다는 뜻이고요. 트위스트가 선을 꼬았다는 말입니다. 즉 선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네 둘이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꼬아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전선에 들어가 있다, 페어돼 있다. 자,
전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셨을 거고, 우리가 STP를 좀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감지기 보면 아날로그 감지기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 쉽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다음 감지기, 이쪽이 이전 감지기. 그러면 우리가 1페어니까 한 가닥의 전선이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절개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플러스, 이게 아마 절대적인 건지는 제가 전기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검은 게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 파란 게 있어요. 얘가 우리가 차폐선입니다. 파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얘가 은색이죠. 은박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음으로도 절개된 쪽에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선이 이렇게 나갈 거고요. 얘가 STP 살짝 페어니까 일반적으로 감지기에는 AWG18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쪽 차폐가 있을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죠. 얘는 감지기 동작이랑은 상관이 없고, 차폐선이 왜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일반 감지기랑 다르게 얘는 지금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통신. 그러면 이 신호가 통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정전유도나 전자유도가 발생하게 되면 통신이 깨져요.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은박지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폐를 이렇게 결선을 하고요. 좀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아령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통신 신호를 주는 아이는 다 같은 말인데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루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개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신기에서 통신이라고 해서 전선 하나로 모든 걸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저항이 크겠죠? 통신도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통신 랜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120한 루프 또는 한 채널당 127개인대가 있고요. 채널당 또는 100이 아니죠. 255개인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255개인대는 255라고 안 하고 그냥 대충 25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진법에 의해 나온 건데 128이 7승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맞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의 7승이 128이고 2의 8승이 256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요, A부터 B까지 우리가 요 안에 설치되는 이 한국말로 기기라고 하는 걸 이제 통신에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채널에 설치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128개면 128개, 256이면 256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신기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빼야죠. 그래서 127개, 얘는 255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즉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거고요, 중계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이 설치할 수 있는 총 개수가 원래 회로수라고도 말하는데 결국 요 디바이스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너무 간략한 것 같을 수 있는데 건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면도가 있을 때 한 4개층 정도 할까요? 수신기가 있고, 수신기에서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쭉 가서 여기 이건 127개짜리 채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층에 설치된 개수가 뭐 100개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채널로 갔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 면적이 작다, 그래서 여기 이 채널에 여기 감지기 20개다, 여기도 20개, 여기도 20개다, 그러면 하나의 채널에 그냥 빨간색으로 감지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얘는 전류가 물론 흐르지만 통신 신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단에 종단 저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우리가 일반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감지기가 동작을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락이라는 현상으로 전류를 보내고 평상시에는 종단 저항을 통해서 작은 전류로서 감시만 하고 있었던 건데 얘는 그냥 평상시에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도통시험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수신기에서 물어봅니다. 너 잘 있니? 너 잘 있니? 그 다음에 너 잘 있니? 잘 있니? 그래서 대답이 없으면 고장이 뜨는 거예요. 물론 한 번만에 뜨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살펴보면 한 층에서 단락이 났을 때 전체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만 단락이 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트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네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지 나중에 이렇게 설치하면 근데 다 차단되죠. 이래나 저래나. 나중에 한번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제가 4층이라고 건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아날로그가 보통은 고층이나 아주 대규모 건축물에 많이 들어가요. 아직은요. 근데 내년 초에 이제 24년 1월에 그 공동주택도 아날로그 감지기 쓰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제 아마 작은 건물에도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럼 이제 높은 건물에 설치하면 문제가 뭐냐? 자, 여기가 뭐 한 30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신기에서 출발을 하면 얘가 이 선을 어떻게 하나로 하면 고장나면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관리를 하기 용이하게 하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건 뭐 심볼은 다 다릅니다. 단자대를 층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통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실제로는 이 층까지 물리고 여기서 점프해서 물리고 그럼 여기서 여기도 하나 더 있어야겠죠? 층하고 이렇게 가서 감지기 이렇게 매단다는 거죠. 물론 이 통신은 중간에 이렇게 점프해서 분기해서 가도 통신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층간 단락을 막기 위해서 요즘 어떤 방법을 쓰냐? 물론 이제 뭐 다른 시공하시는 분이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터 중계 기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중계기랑 똑같은데 얘도 통신이 원래 인이 있고 아웃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면 두 개가 A와 B가 연결이 돼 있고 아이솔레이트가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층간 단락을 막으려고 우리가 수신기에서 나온 애를 인에다 묶고 이 인을 점프해서 다음 아이솔레이트 인에 또 점프해서 다음 아이솔레이트 인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감지기가 단락이 나지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소화전 안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실상 단락이 날 가능성이 거의 적으니까 이 아웃에다가 아날로그 감지기 이렇게 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락이 나면 2층을 잘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인끼리는 점프가 돼 있어서 다른 층에 통신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원래 편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개통을 다 나눠준다던가 별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찾아보시면 안 나오는 내용들 좀 위주로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수신기라는 건 저 멀리 어디 감지기가 있을 텐데 이게 매우 멀다면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증폭기가 있긴 한데 이게 먼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2km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선들의 길이가 한 600에서 한 700m 정도 되면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너무 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계반과 여기에 이제 그 중폭기를 같이 설치해서 점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중계반은 뭐냐? 중계기가 아닙니다. 사실 얘는 쉽게 말하면 약식으로 만들어진 수신기예요. 이게 법에 없는 용어죠.
근데 얘는 우리가 KFI라던가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중계기로 성능 인증인가 형식 승인인가 받죠. 중계기로 받아서 중계기의 설치 기준을 따르는데 통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신기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이 커지게 되면 메인 수신기가 있고요. 사실 수신기도 나눠지지만 뭐 예를 들어 A동, B동, C동, D동 해서 각자 중계반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이제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 보통 4개 채널 정도 되는 걸 많이 씁니다. 뭐 개조도 할 수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채널 뭐 이 30층, 29층, 28, 27, 26, 25, 24, 23 이렇게 한 4개 층마다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마다 놓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진짜 터널 같은 데라서 이 길이가 너무 멀다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쓴 TSP나 STP를 쓰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이죠. 우리가 광 케이블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얘를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 케이블은 전압 강화가 거의 없으니까요. 또 그리고 커서 문제가 돼서 이런 방법을 쓴다면 거꾸로 생각지 못했을 수 있지만 너무 건물이 작아도 문제가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일반 뭐 빌라 같은 데다가 아날로그를 한다고 해볼게요. 아날로그 아니 수신기죠. 그냥 수신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감지기와 그 아날로그가 연결된 아령 수신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 여기에 감지기가 한 2개밖에 설치가 안 된 건물이다. 2개는 그렇고 한 10개라고 할까요? 10개밖에 안 됐다 한 층에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얘가 결국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결국 일정 양의 전압은 흐르고 있는데 DC죠. 전압은 흐르고 있는데 전압이든 전류든 얘가 또 너무 세서 통신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건물이 너무 작은 경우에요. 아까 다시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빨간색 오고 검은색 왔잖아요. 그럼 원래 얘가 말단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두면 해결이 되는 건데 통신이 너무 전류가 세서 문제가 된다면 얘를 이렇게 빼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케이블 이렇게 하고 뭐 소화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와서 얘를 빨간 거 검정색 저도 이제 그리려니까 얘를 이제 검은색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말아놔요. 이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말아놓냐? 얘가 전류가 너무 세면 우리가 종단 저항 걸듯이 그냥 저항을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빼놨다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단자대에 공단자 처리라고 하는데 절연 테이프로 묶기 싫으면 그냥 비어있는 단자대에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면 시멘트 저항이라고 해서 작은 저항을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이 없다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전류가 팍팍 줄잖아요. 우리가 결국 V는 IR이니까 R이 커지면 I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뭐 보통 한 10W에 한 2에서 3옴 정도 쓴다고 하네요. 저도 제가 써본 건 아니어서 걸어주면 요 너무 짧아서 앞부분이 다 죽어버리니까 요 뒤에다 저항을 걸어줘서 통신신호지만 전류는 흐르니까 이 전류 값을 좀 낮춰서 우리가 노이즈가 강한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전류가 너무 센 경우에는 요런 요 시멘트 저항을 보통 쓰다고 하더라고요. 시멘트 저항을 써서 이런 걸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네요. 아직은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라는 건 성능 위주 대상인 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성능 위주 설계. 아이솔레이트 아까 혹시 뭔지 모르신다면 영상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신기 안 그리겠습니다. 힘들어서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선로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단락은 아니더라도 선이 많이 단선이 됐다. 또 얘는 뭐 여기서 될 수도 있겠죠. 하면은 이 뒤가 통신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물론 얘도 아령같이 또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감지기처럼 도통시험을 안 해도 통신으로 인해 알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한 번에 공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루프 배선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돌아와서 수신기 얘도 물려요. 제가 좀 이쁘게 그릴까요? 이렇게 물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잘렸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기로 통신을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직은 단선 유무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루프 배선이라고 하는데, 이 루프 배선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전선과 이 전선을 같은 전선관에 넣으면 안 돼요. 전선관을 반드시 분리하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나중에 아이솔레이트라는 거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설치할 수 있는데, 같은 전선관에 넣으면은 같이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 페일세이프라고 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선관을 분리해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루프 배선일 때는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요런 거 그냥 루프돼 있으면은 전선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통도 보면은 루프 배선 뭐 중계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면요, 도면에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네모로 할까요? 그냥 뭐 G라고 하겠습니다. G, 이런 식으로 G 두 개를 표기를 해놔요. 그럼 시공할 때는 그냥 전선관 하나에 여기에 G에 해당하는 전선을 그냥 2배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안 하도록 사실 설계사에서 좀 개통도에 좀 문구를 좀 크게 노트 처리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건 다 된 것 같네요. 그쵸?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날로그의 결선은 실제로 우리가 R형, P형이랑 봤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R형, P형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의 동작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을 화재로 인식하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동작하면 이게 단락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원래 말단에 설치되어 있는 종단 저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지기를 통해 전류 신호를 받아서 화재 신호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는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 화재실에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일정 주기 시간마다 통신을 통해서 현재의 이 실의 상태에 대해서 수신기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시 1초, 2시 2초 이런 식으로 연기가 많아진다면 이 농도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우리가 수신기에서 설정한 농도값, 얘는 수신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농도값에 따라서 화재 발생 여부를 수신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건 결국 전류가 통하냐 마냐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데 안전한 내열 전선인 HFIX라는 전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 감지기는 우리가 계속 어떠한 특정 물리량, 상태량, 통신량 뭐 이런 걸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전선이 아닌 통신이 가능한 국내에서 FR-CVVSB 또는 STP라고 하는 미국 규격의 통신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으로는 결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요인, 예를 들어 번개가 치면 여기 유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 다 차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S가 쉴드, 이 SB가 동망 편조 차폐가 되고, 얘는 트위스트까지 해서 내부 차폐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결국 결선의 굵기는 여기 보시면 이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지기는 18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얘가 AWG 감지기 18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이 입상으로 가는 수신기까지 가는, 또는 수신기에서 수신기, 또 수신기에서 중계반까지 가는 입상까지,
여기까지는 AWG16으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왜냐면 제조사에서 16이 아니면 본인들이 성능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으로 가는 것까지는 반드시 16을 써주시고 감지기 배로만 18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천선을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명칭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안 한 게 많네요. 우리가 결선할 때 접지가 있어요. 접지. 원래 이 차폐라는 게 결국 여기서 외부에 대한 요인을 차폐가 흡수해서 어디론가 우리가 땅에 접지해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안 합니다. 우리가 제조사 같은 경우에 제조사 뭐 기술 자료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통합 접지를 많이 쓰는데 어려운 거 빼고 그냥 땅 속에 이렇게 접지를 해놨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어딘가 접지 단자가 있을 거고, 우리가 수신반에서 접지 가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선 와서 차폐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얘를 여기 이렇게 물리면 거꾸로 외부 요인이 일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게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원칙은 우리가 차폐를 쓰게 되면 차폐선을 쓰게 되면 얘를 접지해 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뭐 이것도 제가 뭐 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접지를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감지기끼리는 차폐선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수신기까지 빼놓은 다음에 접지를 연결할지 말지는 이제 성능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접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쭤보고. 근데 이제 이게 시공하는 사람 따라서 감지기들이 있는데 여기 있죠. 아까 여기들은 다 연결을 해놔야 마지막에 접지를 하냐 마냐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어차피 안 하는 거 하면서 여기 차폐선을 연결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일단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폐선 꼭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결국 이 통신은 아령수신기에서 하나의 채널, 루프, 개통 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지법에 의해 나와 있는 숫자고, 우리가 결국 하나의 채널에 설치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디바이스라는 건 그냥 우리 감지기라던가 중계기 등의 기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신 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 통신할 때 하나의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그 개수 이내를, 하나의 채널에 그 디바이스 개수 이내를 설치해 줘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개의 층을 하나의 이 채널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단가라던가 채널에 조금 부족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그림이 제가 없네요. 뒤에 있었나요? 제가 아이솔레이트 그림 그렸었는데 여기 있군요. 여기 이제 인에서 점프해서 아웃에다가 감지기를 연결해서 여기에 아이솔레이트를 설치해서 단락보까지는 못하지만 이 각 층에서 발생하는 단락 사고에 대해서는 1차 축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단자대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각 층마다 단자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닥수는 결국 여기 1채널이면 하나 내려올 거고요. 2채널, 3채널이면 3채널, 4채널, 4채널 밑으로 갈수록 가닥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게 거리가 매우 먼 경우에는 결국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00에서 700m 이내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고, 이거보다 길어진다면 우리가 광 케이블을 쓸지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 제조사랑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가 매우 커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신기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회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수신기와 각 중계반들을 연결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송배전 방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루프로 할 수도 있고요. 해서 각 채널마다 우리가 뭐 동마다 간다던가 또는 뭐 각 층마다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날로그 감지기가 거꾸로 너무
건물이 작아져서 이 미터 수가 작아져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말단에 공단자 처리라던가 절연 테이핑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멘트 저항으로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는 아직 성능 위주 설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기본값이 루프 배선인데, 우리가 아날로그 감지기는 결국 통신 신호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단선이 발생하게 되면 단선이 발생되는 2차 측은 다 신호가 죽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고장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선을 뒤로도 한 바퀴 돌려와서 루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이 루프선이 있다면 우리가 이 루프선 단선된 뒤에는 루프선을 통해 통신을 하고, 단선된 전에는 이 원래 경로를 통해 통신을 함으로써 이 통신 동작에는 문제가 없고, 하지만 단선 고장 신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선 시에도 정상 동작을 하지만 신호는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루프 배선을 하면 A가 문제가 생겼을 때 B가 같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선관을 따로따로 세워야 된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도 굉장히 많이 알아본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알아본 게 아니고 잘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도 좀 제조사도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찾아봤던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이 통신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올리게 되면 같이 보셔야 이게 완전한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